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오늘 중요한 뉴스가 떠서 제가 공유를 하겠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대주주 요건을 10억에서 3억으로 이제 낮추겠다 이런 거였는데 욕을 정말 굉장히 많이 먹었죠. 그것도 인당이 아니고 뭐 직계 좀비 속에 배우자까지 합쳐서 한 종목당 3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하겠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최근에 또 이게 10억으로 유지가 될 거라는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거의 10억으로 굳어질 것처럼 이렇게 분위기가 흘러갔었는데 오늘 뉴스를 보니까 3억으로 그냥 강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10억으로 유지할 것 같았거든요. 제가 볼 때도.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대주주 요건이 10억이었습니다. 한 종목당 10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를 해서 세금을 많이 때리겠다는 건데 이걸 이제 내년 4월부터는 3억으로 낮추겠다는 거였죠. 대주주 양도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미 2년 반 전에 시행령상에 개정이 된 상태이니까 우리는 바꿀 수 없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10억에서 3억으로 낮추는 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그대로 간다고 해놓고 가족 합산은 또 인당 산정으로 전환을 하겠다고 합니다. 아니 2년 반 전에 이미 개정된 거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놓고 어떤 건 바꾸고 어떤 건 안 바꾸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조금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러면서 대상자가 1.5%밖에 안 되니까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의 본질은 세금 내고 안 내고가 아니라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정책이 맞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시장을 죽이는 쪽으로, 그러니까 뭐 속된 말로 국내 주식 투자하려다가도 김이 세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게 불만인 거죠. 솔직히 지금 불만 가진 분들이 대주주라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올해 3월에 폭락장 때 동학개미들이 주식시장을 살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너희들 세금 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배신감이죠. 오히려 반대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니까 상향 조정하는 게 맞죠. 자, 어찌됐든 대주주 요건은 3억으로 뭐 결정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족 합산이 아닌 인당으로 변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당으로 바뀌는 것만 해도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래서 연말에 과연 매도 폭탄이 얼마나 나올 것이며 폭락장이 진짜 올 것인가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대주주의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세금보다는 내가 가진 주식이 과연 폭락할까? 지금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거든요. 빗나갈 게 뻔하지만 그래도 제가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 법안은 외국인과 기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법안인데 그 개인 중에서도 한 종목당 3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개인들에게만 해당이 되죠. 자, 그렇다면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올 만한 종목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올해 들어서 개인들이 순매수를 가장 많이 한 종목들일 겁니다. 자, 어떤 종목이냐면요. 자, 순위가 높은 순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한국전력, SK, 카카오, 삼성 SDI입니다. 삼성전자는 워낙에 규모가 크니까 뭐 10조 정도 된다고 보고요. 나머지 기업들은 거의 1조에서 2조 정도 수준이죠. 자,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폭락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더 높다고 봐야겠죠. 자,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시총이 꽤 높으니까 폭락할 가능성이 막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문제는 현대차,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삼성 SDI 이 종목들은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을 뿐더러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죠. 일단은 수익률이 좋은 종목들은 팔고 싶은 욕구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수익률이 막 100% 정도 찍혀 있다. 웬만한 사람은 오래 들고 못 갑니다. 왜냐하면 더 욕심부리다가는 왠지 이거 까먹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도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한 현대차, 네이버, 카카오, 삼성, SDI 이 종목들이 조금 연말에 아마 매도 폭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지금 제가 예상하고 있는 거는 저희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 사실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온 게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몇 년 전부터 이 대주주 요건이 계속해서 금액이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연말 매도 폭탄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연말에 주가가 상승한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연말에 무조건 하락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대비는 하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대주주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한 종목당 3억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대주주로 간주해서 양도소득세를 물리겠다는 얘기인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통주 2억, 삼성전자 우선주 1억 5천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건 한 종목으로 보기 때문에 3억 5천이 됩니다. 그럼 대주주로 보는 겁니다. 일단 대주주로 한번 간주가 되면 시세 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금액별로 22%에서 33%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시세 차익 250만 원이라는 것은 매도 금액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얼마를 팔았든 실제로 수익을 낸 금액을 얘기합니다. 내가 5억 원치 팔았어도 벌은 게 한 푼도 없으면 당연히 세금은 안 냅니다. 10억을 팔았어도 내가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세금 안 내는 거죠.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치 팔았어도 500만 원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 금액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고요. 내가 실제로 벌은 돈이 기준입니다. 자, 그래서 그 금액이 3억 이하일 때는 22%, 3억을 초과하면 27.5%. 자, 그리고 1년 이내에 내가 매도를 해서 단기 차익을 거뒀다. 그럼 33%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대주주에 해당하는 그룹이죠. 자, 이분들은 당장 세금 걱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대주주 요건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폭락을 하면 분명히 나는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세금을 안 내도 내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당연히 손해를 보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가진 종목이 연말에 매도 폭탄이 나왔을 때 하락할 가능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거를 또 따져봐야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개인의 비중이 높고 올해 들어서 동학개미가 많이 산 종목, 그리고 단기간에 폭등한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몇 가지 더 추가를 하자면 기본적으로 등락폭이 큰 종목들 있죠. 바이오주나 테마주 이런 종목들도 조금 리스크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 자체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등락폭이 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가는 그런 리스크가 조금 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어도 그냥 시장이 안 좋으면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시총이 아주 낮거나 바이오주나 테마주 같은 좀 민감한 주들을 굉장히 꺼려 합니다. 마음이 좀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연말에 매도 폭탄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패닉셀 같은 뭐 현상이 나오거나 증시 자체가 휘청이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등락폭이 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조건에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폭락한다는 보장은 당연히 없습니다. 오히려 폭등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흘러가주지 않죠. 그래서 더 머릿속이 복잡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예측하기가 사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나 확률을 각자가 나름대로 계산을 해보고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달 정도가 남은 것 같은데요. 각자가 정말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시고 후회 없는 선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